답답하지 않은 건 책 양쪽에 숨겨진 태양광 팬 덕분입니다. 머리 위에 햇빛만 있으면 팬이 알아서 돌아가니까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국내산 고정밀 마이크로 듀얼 모터가 들어있어 소음 없이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땀이 찰 틈 없이 지속적인 바람이 불어와 체감 온도를 6도나 낮춰주죠. 흐린 날이나 가볍게 외출할 때는 스냅 버튼으로 마스크랑 넥가드를 간편하게 떼어내서 3가지 스타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도 평소에 전동차로 출퇴근할 때 쓰고 다니는데 얼굴에 부딪히는 벌레를 다 막아줍니다. IPX4 방수 설계가 적용되어 여름철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도 끄떡없습니다. 국내 쇼핑몰에서 누적 10만 개 이상 팔릴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서 부모님 선물용이랑 제 것까지 바로 생겼습니다. 평소에 85800원 하던 걸 지금 여름 특가로 딱 반값 인사 29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한여름 야외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실용적이고 시원한 효도 선물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캠핑 갈 때마다 편의점에서 얼음 사오셨나요? 이제 이런 번거로움과 완전히 이별할 시간입니다. 저는 단 6분 만에 야외에서 200개의 얼음을 뽑아내 친구들의 맥주와 콜라를 단번에 시원하게 만들었답니다. 모두 다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신기해했죠. 사실 비밀은 바로 롯데와 아마존 동시 판매 1위에 오른 이 휴대용 제빙기 덕분입니다. 작고 가벼워 어디든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한 번에 200개의 얼음을 만들어서 20잔, 30잔 음료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원한 얼음을 마음껏 즐기세요. 주말 야외 바비큐, 정원 피서, 거실에서 영화 볼 때도 차에 제빙기 하나만 실으면 준비 끝. 귀찮을 일 없이 멋진 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얼음틀을 써보셨다면 딱딱한 얼음을 깨트리느라 손이 얼얼하게 시리고 불편함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제빙기는 자동 얼음 분리 기능이 있어 손으로 건드릴 필요 없이 얼음이 자동으로 분리돼 위생적으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는 식품 등급 은도금 공정으로 제작되었고 독일 안전인증까지 획득하여 교차 오염을 완벽 차단합니다. 임산부나 아기에게도 안심하고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줄 수 있어 위생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이 제빙기를 들인 후로 거의 편의점 얼음팩을 사러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전력 소모도 매우 적어 부담이 없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도 훨씬 아낄 수 있답니다. 세척 또한 매우 간편해 물로 헹구고 닦아주기만 하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요즘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정상가의 반값 미만 특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용 혜택과 전액 환불 보장도 함께 제공되니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재고가 한정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여름의 시원함을 집으로 데려오세요. 수사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그 정보들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 들어온 거 아까 족저기에서 어느 진로로 어떻게 들어왔고 한 거 이런 게 다 나왔고 정액 패턴 검사로 요놈이 사람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어디서 짓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예. 그다음에 피해자가 살아서 도망갔는데 뭐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종합해 가지고 어떤 놈이냐를 추정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도대체 좀 범인은 어떤 범인상을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예. 요 새끼는 좀도둑이지만 분명한 거는 강절도 경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봤어요. 이렇게 대범하게 예. 교수님. 혈흔 등의 패턴으로 봐서 네. 피의자가 범행 중에 피해자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침대 앞에서 피해자 복부를 찌른 거예요.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 하려다가 예. 눈 떠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부를 찌른 거고 피해자가 쓰러진 위치까지 찔린 상태 도망갔나 봐. 동생 방 쪽. 네. 그래서 낙하혈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인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쫓아가서 살해한 걸로 보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새끼는 침대 밑에서 그 저금통 찢어갖고 2만 원 가져간 거고. 가져간 거 주머니에 뿌르하게 가져갔을 아마. 그러게요. 2만 원. 그래서 분명한 거는 좀도둑이건 뭐건 간에 이 새끼는 강절도의 경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겨들어가질 않아요. 그렇죠. 아침 시간에 대낮에 그렇게 겨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보통 그리고 강도나 절도는 한 번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빈집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전에 전력이 경력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추정. 전과자다 이거죠. 강절도 전과자. 예. 두 번째는 요거는 나이 많은 아닐 것 도둑놈은 같아요. 아니다. 아닐 것 같아요.
요거는 10대 후반에서 잘해야 20대 초반의 남자일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남자는 정확하지 정했고 네, 분투했으니까. 반응이나. 그런데 저금통 찢어가는 거 봐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조큰적 신발이 랜드로바예요. 샌들. 젊은 샌들, 애들. 실부 반바지. 그렇죠. 예, 거기 단추 때문에 나왔잖아요. 예, 예. 요 세 가지만 보면 20대 후반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어린 남자애다. 요 범인상을 자꾸 그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범행 장소 인근 거주자일 가능성이 있다. 대로변 그 주택가거든요. 여기 행인이 많대요. 예, 예. 이런 데를 대담하게 침입해서 범행한 다음에 도주했다? 요거는 지리를 없으면. 아주 지리감이 있는 놈이니까 자신 있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 도둑놈들도요,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들어갈 때 항상 지가 도망칠 수 있는 퇴로를 먼저 살펴봐요. 도둑놈들도 노력 많이 해요. 여차하면 이제 빨리 튀어야 되니까. 그럼 일단 도둑질하러 기어 들어가는데 입구 못 찾아갖고 거기 있다가 붙들린 놈들 많잖아요. 맞아. 옛날에 그런 도둑놈이 있었어요. 좀 왜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예. 좀 시골 변두리 쪽인데 사장님이 돈이 좀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삶 같은 거, 더덕 같은 거 이런 이 농산물을 하는데 예. 각 방에다가 뜨뜻하게 해가지고 말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나도 이제 그 사건 나서 들어가 봤는데 반지하로 내려가고 이렇게 가면 지하까지 연결이 되는데 막 미로야. 여기저기 막 방이 있고 막 미로야, 이래요. 미로야. 근데 인삼이 비싸다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네. 어떤 도둑놈이 거기를 들어갔어. 그 집에. 밤에 들어갔어. 그것도 더더군다나 밤에 조그만 후레쉬 란턴을 하나 듣고, 들고 갔어. 근데 하필이면 들어가고 그게 건전지가 나왔는데 이 새끼가 사전에 건전지 그 배터리는 점검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도둑질하는 새끼가 예의가 없어. 맞아. 그 준비가 안 되는 거지. 꺼졌어요? 그 꺼진 거야. 이 새끼가 거기 기어 들어가고 못 나온 겁니다. 헤맸다가. 못 나왔는데 또 이 주인이 이제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비싸잖아요. 인삼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밖에서 잠가버린 거예요, 이제 문을.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새끼는 거기 기어 들어가고 그 안에서 꼼짝 못하고 뜨끈뜨끈한데도 온돌에서 아주 지진 거죠. 아이고, 함하고 같이. 참. 애가 얼굴이 나중에 뻘개요? 신고해가지고 이제 파수소 직원들이 잡아왔는데 피골이 상접해요. 땀을 얼마나 뽑았는지 흘렸어. 그 안에서 한증을 그냥 지대로 했어요. 그냥. 아이고 참. 잘못 들어가서 미로 속에서 헤매다 그런 잠겼어. 사건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이고, 못 살아. 그때 아주 걔는 밉다기보다는 불쌍하고 한심하더라고. 아우 뭐 그죠. 이런 바보 불쌍- 같은 게. 아우, 응. 쪼다지 쪼다리가 쪼다. 응. 쪼다리빵 같은 놈. 아유.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이 새끼가 여기로 뒤로 들어가면 여기가 있다는 거 알아. 많은 집 방이 있고 앞쪽 전면은 대로변이니까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이 뒤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문 열려 있으니까 범행하고 내 일로 뛰면 된다. 아는 놈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지리감이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경찰이 범인상을 추정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찰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정한 거는 이 새끼가 강간을 시도하진 않았거든요. 그 지뢰서는 안 나왔잖아요. 예, 강간을 시도한 건 아니고 사망한 피해자의 전면부에다 자유행위했거든요. 그렇죠. 그 정액 패턴으로 볼 때. 예. 그렇다면 요놈은 성관계 경험이 적고 정신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놈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피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거기다가 그거 하고 사정을 있다면 하고 이 새끼는 성관계 경험 적고 예. 약간 갔다. 쉬었다. 예. 뭐 이렇게 이 경찰이 추정을 합니다. 이거는 합당한 요거 추정인 것 합당한 같아요. 추정이죠. 예.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요. 이제 DNA는 나왔으니까 예. 이때부터 이제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 조사하죠. 대조 계속 해야 얘기 길게 되겠네요. 할 것도 없어요. 뭐 만나는 남학생 A는 무작정. 네. 그 다음에 대학생이 채팅남이 있으면 채팅남도 DNA 뽑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주변에 있는 남자는 다 뽑아요. 교수도 아마 끌려가서 뽑았을지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강절도 전과자 그 동네 요건 그 새끼들은 필요하죠. 다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성폭력 전과자 얘기할 것도 없이 다 해야겠죠. 해야죠. 얘 지금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 우범자 새끼들 해야겠죠. 일단 마탱구리 간 것 같다 생각되니까 정신이 이상. 이상. 이런 사람들을 한 300명을 도출. 맞다. 다 긁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DNA 대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을에서 겨울까지 갔어요. 여름에 발생했는데 네, 가을에서 겨울까지. 그래서 300명 정도를 하는데 250명까지 불일치가 수시로 나왔고 한 50명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경찰들이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면 어제 회보 어떻게 됐냐 찍 빨간 줄 찍. 아니네. 정말 맥빠지거든요. 그러다가 예. 12월 27일 날이 월요일이에요. 예. 겨울 국과수에서 감정 회보가 도착을 합니다. 오. 그게 뭐냐면 이 즉효 간찌꺼기 제거제를 딱 한 알 물과 함께 삼키는 순간 간세포에 박혀있던 알코올 찌꺼기가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면서 불룩 나와있던 술배가 드디어 내 몸에서 작별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지방분해 주사와 같은 원리로 대한민국 식약처 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 배출련 간 영양제입니다. 밀크시슬 들어갔다고 효과도 없고 비싸기만 한 시중 제품과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간 회복 신소제 ACTW 성분이 간 속의 독소를 녹여 20대 상태로 돌려주고 굳어있던 간세포는 말랑하게 만들어 수십 년 묵은 알코올 찌꺼기들도 시원하게 배출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아래 이벤트 링크에서는 런칭 기념으로 10일간 반값 넘는 할인 중입니다. 이 한 알로 묵직하던 술배 싹 날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냐면 포항 남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미제 강간 사건하고 관련돼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하고 DNA가 같다는 겁니다. 오호. 이렇게 DNA로 범인 찾느라고 죽을 똥 싸면서 하고 있는데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하고 연루돼 있는 놈이 예. 이쪽 DNA하고 같다는 통보가 딱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었죠. 그렇네요. 이미 다른 건으로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는 예, 지금 살인 사건 조사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마침 일저질러 준 거예요. 강간 사건으로. 예, 걔는 누구냐? 예. 18살의 남자아이 맞습니다. 18살 이요? 18살이. 이 추정한 범인상이랑 너무 딱 맞는데. 똑같은 거죠. 이거 국과수도 놀래갖고 신속하게 회부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항 남부경찰서에서 그 강간 사건으로 들어오니까 DNA 긁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이제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전달했을 계속, 거라고. 그러니까 오니까 그거 하고 한번 돌려본 지금 거지. 돌렸더니 요번 사건하고 일치해 버리는 거예요. 어머. 그 18살짜리가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쳐 죽일 놈의 새끼 말이에요. 얘 도대체 뭐 어떤 놈이에요, 얘가? 요 놈은요. 예. 살인 사건 발생 지가 사람 죽여놓고 그 이후에 가출을 했어요. 아휴. 집에도 못 있는 거 이 새끼 불안해서. 예. 어린 놈의 새끼라. 예. 그리고 이 이제 그 가출한 상태에서 2004년 11월 6일 날 04시 30분경에 예. 포항시 남구 이동소재에 있는 찜질방에서 예. 피해자가 잠자는 사이에 옷장을 열어가지고 현금하고 카드를 절취하다가 예. 현행범으로 체포돼가지고 포항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이 돼요. 예. 예, 요건으로. 그랬던 놈입니다. 이야. 이게 요게 2004년 7월 31일에 났으니까 요 내놓고 이제 그렇죠. 가출했구나. 그랬던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돌아치다가 11월에 요 건으로.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딱 통보 받았을 때는 이 새끼는 이미 절도 사건, 이 성폭행 사건으로 네. 경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였어요. 아휴. 18살짜리지만 그 어떤 식으로 얘 소년범이잖아요. 분류심사원. 대구 그 소년 분류심사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겠죠. 응. 거기 가가지고 바로 이 사건 들이대면서 너 이 새끼야 식당에서 누나 죽였지. 여대생 누나 네가 죽이고 그 짓 했지. 다 물어버렸습니다. 직소리도 못하죠 이거. 바로 자백했어요. 빼박이죠 빼박 이거는. 아유 참 못하네. 기가 막힙니다. 18살짜리가 들어와가지고 아휴. 증거물 확보해야겠죠. 예. 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당연히 이 새끼 집 압수수색해야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찾아낸 게 혈흔족적하고 일치하는 샌들 찾았어요. 아 신발이요. 예. 곳에 SUE 네. 신발장에서 찾았습니다. 혈흔족적 거기 맞죠. 응. 단추, 칠부 바지, 아, 이랜드 바지요. 반바지 장롱에서 찾았습니다. 보스턴 리그라고 하더라고 보스턴 리그 찾았습니다. 이건 빼박이죠. 이건 뭐 맞네요. 빼박이죠. 아휴, 못 그래서 살아. 이놈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는 18살짜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내가 성씨를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예, 전모를 보면요. 사건 당일날 예. 아침에 이 새끼가 오토바이를 타고 포항 시내를 대회해요. 타고 막 다닌 거야 그냥. 포항 시내. 응, 응, 응. 근데 기름이 떨어졌어. 앵꼬가 났어. 아이고. 기름이 떨어지니까 이 새끼가 오토바이를 질질질 끌고 귀가를 하는 중이야. 그 집 근처 맞는 거예요. 이 끌고 가는 중 오토바이 끌고 가 자전거 끌고 가는 거가 훨씬 힘들죠. 힘들어요. 응. 끌고 가다가 범행 현장 거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기. 땡땡 그 고기 뷔페 마을 그 앞에 도착을 했어요, 놈이. 거기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기름값이라도 좀 훔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예. 그래서 골목길로 진입을 합니다. 그 골목길이 후문으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못 살아. 그걸로 진입을 한 거예요. 예. 자 보니까 식당을 보니까 마침 사람도 없어. 그 시간에는 뭐 사람 그렇죠. 없겠지. 문 안 열었으니까. 그래서 뒤에 식당 뒤편에 주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열려 열려 있으니까. 있으니까 들어갔어요. 도마 위에 식칼이 있어요. 그죠 고기. 그걸 들었어요. 아이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어요. 이때 자기 딴에 조심한다고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피해자가 딱 깬 깨버렸어. 거야. 깜짝 놀랐겠지. 피해자가 깨갖고 넌 으악 소리 질렀겠죠. 그랬겠죠. 그러면서 동생 방으로 가려고 해요. 예, 예. 무서우니까 칼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동생 방 쪽으로 뛰려고 그러니까 들고 있던 칼로 복부하고 목을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대생은 동생 방 장롱 앞에서 쓰러져서 신음하게 됩니다. 찔렸으니까 바로 죽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신음하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걷어올리고 예. 좌측 가슴 부위를 또 찔러서 완전히 살해를 해버립니다. 이거 완전 이거 또라이입니다, 나쁜 새끼네 이거. 완전 예. 또라이 이거. 옷을 거서 거의 올려가지고 올려가지고 찌를 이렇게. 정도면 얼마나 잔인한 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요.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바지를 내리고 자유행위를 해서 피해자의 시신 위에다가 사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방안을 뒤진 거죠. 근데 열어놓은 뭐 그 서랍이니까 다 들여다봤고 예. 결국은 뒤지다 보니까 침대 밑에서 유일하게 저금통 하나 발견한 거예요. 2만 원 들어있는 거. 네, 그래서 그거 찢어가지고 동전 2만 원 바지 주머니에다 넣고 원래 들어갔던 침입구인 동생 방 후문으로 나와서 오토바이를 끌고 지네 집으로 간 겁니다. 2만 원 훔쳐가고 사람 죽이고. 얘가 왜? 이 새끼는요 예. 특수학교 고등부 2학년 재학생이에요. 특수학교 다녀요? 특수학교라니까 이해가 가시죠? 아. 정신지체 2급 장애자입니다. IQ가 45예요. 아. 그래서 내가 얘 성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정신지체 2급이에요. 네. 당연히 이 사건 정신감정 의뢰를 또 하죠. 해야죠. 감정 유치했습니다. 양산 신경정신병원에서 이제 감정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네. 그랬더니 얘 93년 5월 4일 날 포항 성모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고요. 네. 정신지체에다가 주의력 결핍 장애로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 우리 ADHD라고 네, 얘기하는. ADHD. 그리고 1998년 9월 15일 날 또 이 그 포항 성모병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보면 전체 지능이 45, 중등도의 정신 지체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그렇게 이런 놈이 예. 범행성까지 갖추고 있나 봐요. 2000년 2월 달부터 예. 2004년 11월까지 약 4년간에 걸쳐서 총 7번 정도의 절도 강도 짓을 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놈이에요, 이거. 그리고 2004년 6월 4일 날 경주시에 열려 있는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침입해 가지고 예. 거실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깨워서 소지하고 있던 포크로 얼굴을 한번 찌르고 현금을 강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년원에 복역한 전력도 있는 놈입니다. 이거 엄청 위험한 놈이에요. 엄청 위험한데 이거. 이거 엄청 위험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린 시절로부터 정신지체와 주의력
결핍 장애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절도를 계속 해왔대요. 행실 장애가 있고요. 네. 종합하면 정신병적 증상은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아니지만, 맞아요. 범행 당시에도 무슨 정신병적 증상이 있어 아니에요. 범행은 아니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예. 단지 정신지체로 인해서 사회적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능이 많이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그다음에 충동 억제력이 미흡한 상태로 범행한 걸로. 즉 말하면 이거는 심신미약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이거 정말 이런 놈한테 당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근데 교수님 이거 뭐 제가 모르겠는데 이거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가정환경까지 내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아니 이 애가 이 정도 되잖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부모들이 관리해야죠. 관리가 지금 분명히 안 된 게 맞는 것 같고. 안 되니까 계속 저 소년원 정말 댕기고 이거- 뭐 이렇게 범행하고 댕기는 거야. 7번이나 그런 짓을 했대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가서 그 뭐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제가 그냥 안 본능대로 움직이는 건 거죠. 맞아요. 이게 뭐 꼭 지능이 낮고 뭐 ADHD가 있다고 해서 이게 꼭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은 아닐 수 있거든요. 다만 산만하고 뭐 이렇게 똑바로 제대로 뭘 못하고 그냥 그런 거일 수 있는데 얘는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얘는 폭력성이 엄청 높은 애인 엄청 거예요. 무섭잖아요. 공격성 엄청 높은 애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고객님 전화를 내가 차라리 피하는 게 어떻겠느냐. 회사에 일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 받기가 힘들다. 근데 우리가 절대 전화를 피하지 말라 그래. 전화를 피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 근데 전화를 받으면 집으로 못 찾아와.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카더라나 이런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화만 잘 받으면 집으로 찾아올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전화를 받아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했다. 사건 번호 곧 나온다. 소학이 형한테 전화해.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 채권사 직원이 적는단 말이야. 010-6347-1125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죠. 내가 전화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근데- 심신미약 인정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IQ 45 나온다고 그러면 의사도 그 얘기는 했어요. 행동치료하고 정신치료를 통해서 예. 행실장애를 완화시키는 것은 다소 될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정신지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얘는 상당히 높다. 높죠. 그다음에 얘는 또 서로 잡아 넣는다 하더라도 처벌의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잡아 얘가 넣어봐야 얘가 아우 나 이렇게 잘못하면 들어가고 이런 걸 사네. 내가 교도소 사네. 싫으니까 이런 걸 사네. 안 해야지. 이게 안 해야지. 이게 처벌의 실익이거든요. 근데 얘한테는 그런 개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없어. 응. 처벌을 해봐야 처벌의 실익이 없어. 없어요. 그럼 또 재범할 가능성이 높고. 맞아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너무 깝깝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너무 억울하죠, 뭐 이거. 수가 없네 이거. 피해자는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놈한테. 재판은요. 2005년 7월 14일 날 예. 재판이 있었어요. 징역 12년으로 끝났습니다. 참 이게 이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건은 교수님. 이 형량이 많다 적다를 얘기를 이건 못 말할 하겠어. 입장이 아니라서 저도 조용히 네. 있는 거예요. 이거 징역 12년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나 제일 억울한 거는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피해자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한 거죠. 이 다 키운 대학교 2학년 내 딸 얼마나 이쁠 때야. 그 방학해갖고 집에 와 있는 여대생 그 정말 내 자식 그 나도 딸 하나 키우지만 대학교 보낼 때 여기 책 하나 달랑달랑 들고 그 학교 가는 모습 보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예쁘지. 참 기가 막힌 이 부모님들 얼마나 그 심정. 아유 나는 정말 이 사건은 잘한 점은요. 예. 제2의 현장 감식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시 두 번째 했던 거. 현장 감식을 해가지고 혈흔 족적을 발견해갖고 예. 정액 패턴 검사를 컨트롤했어요. 그렇네요. 이건 정말 잘한 겁니다. 이 수사. 예. 진짜. 그다음에 돼지저금통 절취한 걸로 나이대 추정했죠. 일단. 예, 좀도둑이라는 거. 그렇게 받고 지뢰사정 한 걸로 봐가지고 요거는 10대에서 20대 초반이다. 성경은 막 추정을 많고 한 그런 거 거. 아니나다. 요거 컨트롤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오게티는 있죠. 파출소의 초등수사 실패. 요거는 오게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 정액 패턴 분석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거 패턴 분석을 몇 번 시뮬레이션 했어요. 아 실험해봤어요? 실험해봐야지. 그게 공식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 무슨 이론서로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패턴으로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 이 마네킹이 불쌍합니다. 마네킹. 마네킹에다가 피해자의 상하의 속옷을 입혀서
놓고 해봤어요. 그 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한 거는 아마 막내 형사가 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거. 시켜서. 정액을 인위적으로 분출한 티셔츠로 네네. SM 시약 검사를 실험한 그 해봤어요. 결과 네. 피해자 옷에서 확인된 정액 반응 부분하고 유사한 정액 분출 패턴을 확인했다. 아, 그러니까 위치랑 이런 거가 맞다라는 거가 확인이 됐네요. 네, 그래서 피의자가 쓰러진 피해자 배꼽 부위 등에 자유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정액 패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참 막내 형사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그리고 이정빈 교수님 아드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네요. 이 방송하면서. 그렇네요. 근데 마네킹은 문제냐고. 거기 마네킹에다가 그 피해자 같은 상하이 옷 입혀가지고 어느 부위에서 이렇게 위치에서 했을 때 위치가 다 달라요. 그렇죠. 발끝에서 했는지 몸통 위에 섰는지 예. 머리 꼭대기 섰는지 뭐 이런 그런 거는. 거를 패턴 분석을 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학 수사입니다.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대생이 하면 좋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 이 범인 A군 말이에요. 예, 큰일이에요. 예. 큰일이네 진짜. 진짜 큰일이에요. 이게 이건 누가 진짜 부모가 이거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예, 징역 18년, 2005년도에 18년이니까 나왔겠다. 12년이에요 교수님 심지어 2005년도에 12년. 12년 그러면 2017년도에 나왔네요. 벌써 나왔네. 나왔는데 지금 무슨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사고 안 쳤으니까 지금까지 조용하겠죠? 없겠죠? 관리 잘하겠죠. 부모님이 이거는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 이 자식은. 맞아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이 사건 나기 전까지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예. 아주 잘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됐던 것 같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렇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가정에서 보호자가 이렇게 좀 부재해서 이런 역할을 못 한다 그러면 하여튼 누구라도 뭐 그게 국가든 국가를 뭐 도움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얘는 사람은 해. 관리해야 돼요. 맞아. 얘는 관리해야 돼. 얘는 제가 볼 때 무지하게 위험한 아이. 예. 이건 속수무책이다 이거. 그러니까요. 죄의식도 없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아이거든요. 이거. 안 돼. 이거 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폭력성, 공격 성향까지 갖추고 있다면 이거 어마무시한 애예요. 맞아. 안 죽여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걸 그냥 죽여버리잖아. 도망 나가면 되는 거다. 그런데 그냥 도망 나가면 돼. 한번 찔렀으면 그만이지. 옷까지. 구태 옷을 걷어 올려가지고 가슴 부위를 또 찌를 정도면 얘는 안 내가 돼. 볼 때 이거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정식적으로 받고 공격성 치료도 좀 어떻게 개선도 해야 되고 일단 정신질환 IQ 45기 때문에 본인 의지로 본인 스스로 뭐 안 된단 말이에요. 돼요, 그러면은 관리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사고 또 나요. 하여튼 이 비명행사한 우리 아유, 여대생. 보았던 그 여대생의 명복을 빌고요. 네. 예, 아이고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그러니까.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보살은 포항 그 식당 여성 피살 사건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 언니가 반한 주얼리 라왕 주얼리 특가 재고가 없어요. 실물 대박 반지 영롱한 테니스 팔찌 보세요. 조명 없어도 반짝여요. 예쁜 목걸이도 잔뜩 줄을 당겨 쉽게 길이 조절해요. 예쁘죠? 레이어드도 했어요. 클립으로 길이 조절 가능하고 세트도 있어요. 굉장히 반짝이는 주얼리 역대급 혜택에 예쁜 걸로 픽했으니 분석 1일차, 분석 2일차, 분석 다시 1일차, 분석. 안 해. 본인 인증 한 번이면 1분 만에 보장 분석 끝. 와, 보장 분석이 이렇게 쉬워? 내 보험이 궁금하다면 전문 상담사에게 물어보세요.